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주들의 하락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전해드렸는데 사실 태조이방원의 한 축을 맡았던 방산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주도주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태조이방원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 신조어를 보내줘야 되는 때인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규보증권 사용관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주식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는데 이렇게 주도주가 굉장히 반년도 안 돼서 바뀌어버리나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최근 부진한 이 태조이방원의 섹터별로의 좀 분류를 해본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이제 일단은 좀 운율대로 분류를 해볼게요. 일단 태부터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가장 견조한 흐름을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보여줬던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이쪽에서는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 미래, 전망 이런 쪽에서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가장 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점은 2차 전지는 이미 고 PER에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점유율이 10%로 들어오는 초기는 지났어요. 그런데 태양광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촉발이 되는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모멘텀에서는 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 쪽은 기자재 관련주가 먼저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일정 기업들은 여기에서 손익분기점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후판 협상의 난항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일단 이게 또 수주 받아서 재무제표상으로 인식되기까지 기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하반기에 건조슬로 카타르 쪽에서 계약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좀 반영될 때가 됐는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조선주 자체는 많이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도 시장 상황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좀 되거나 개선된 이후에는 분명히 좀 흐름은 보일 수 있는 쪽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워낙에 계속적으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섹터예요. 이제 글로벌 보급률이 10% 선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이 좀 이제 낙폭이 크죠.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산이 지난 6년간에 우리가 수출했던 금액들을 다 합쳐도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한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디로 됐느냐? 기존의 어떤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들이 아니고요. 유럽이에요. 선진국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런 유럽 쪽으로 수출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이죠. 그런 쪽들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K방산 프리미엄 받는 게 당연한데 역시나 시장에 의해서 눌려 있다라는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전은 이제 이게 신규 건설하는 게 결국에는 기업들의 캐파를 크게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건설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10년 가까이 소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어떤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을 수명 연장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유지보수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제한적이려니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 금액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들을 좀 반납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을 좀 나눠서 봤는데 이 태조 이방원 내에서도 물론 하락폭의 정도는 좀 달라요. 오늘 오히려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르기도 해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 원래 태조 이방원 이런 신조어가 생기면 그건 증시에서 고점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 급락을 일시적인 추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될지. 글쎄요. 일단 태조이방원 앞에서 운율대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 같이 묶어서 이거 이렇게 신조어 만들어졌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옳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떤 종목이라도 모멘텀이 좋고 기업 실적이 있고 거기다가 PER도 낮고 저평가돼 있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지금 꺾여버린 시장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120 월선의 회복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화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살짝 반등을 할 것 같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이슈 시간에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오늘 잠깐 어제 올랐다가 또 큰 폭으로 반납을 하고 있고요. 이 120 월선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거기다가 금리 인상 여파 이런 것들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러한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가면은 기준금리가 올해 4.4에서 4.6으로 0.2%의 간극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일단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일단은 빅스텝을 또 단행을 했죠. 그만큼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이거 안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0.5% 인상이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전기전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그 두 개만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쪽들에 대해서는 크게 손을 대지 않는 모습들인데 이런 흐름들이 또 만약에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태조 이방원의 시세 분출이 단기적으로 물론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신조어 생겼으니까 얘네들은 고점 신호야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네. 그러나 시장 상황을 또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태조이방원이라는 그 주도주들이 많이 좀 물러난 상황이잖아요. 이 중에서 여전히 좀 관심을 줘야 된다. 상대적으로 관심은 좀 덜 줘야 된다. 태조이방원을 나눠보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네. 태양광 쪽하고 2차 전지 쪽.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시간상으로 조금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을 지금의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그리고 끝나지 않는 러우 사태 이런 것들이 지연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1순위는 2차 전지입니다. 여전히요. 여전히 2차 전지예요. 그리고 조금 더 2차 전지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시장이 돌아설 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태양광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밸류가 내년 실적, 지금도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밸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하다. 라는 부분은 팩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2차 전지와 태양광을 1, 2순위로 꼽고 싶은데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좋은 시장이더라도 수급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행보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크게 버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키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한 자두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조선은 실적이 좋다던데 네. 실적 발표 전에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네. 앞서 이제 하반기 손익분기점 도달이 기대된다라고 맞아요. 사연과사님도 말씀하신 만큼 네.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네. 반등을 기다려봐도 괜찮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조선주도 업체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ESG 경영 같은 쪽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 대우조선 이런 쪽들에서 이제 또 노사 파업 이런 얘기들을 나오다 보니까 LNG 발주했던 것들을 바로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담는 펀드들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ESG에 대해서 이걸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하고 투자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결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현대중공업처럼 하반기에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할 것이 기대가 되는 이런 기업들은 분할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담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담는 것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이 받쳐주지 않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선주에 대한 의견. 그러면 이번에 태조이방원 다음으로 떠오르는 그 또 신조어가 자네인가라고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세홍 사장님 이거? 지금 들어봤어요. 네. 아니 저도 어제 이상엽 네. 이사님한테 이거 모르냐고 네. 꾸중을 좀 들어서서 네. 그래 차기 주도주로 자네인가가 되는지 뭐 자율주행, 네옴시티 이 자네인가에 대해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상 신조어가 네.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게 나왔나 보다 하는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었던 겁니다. 4차 산업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쵸? 전부 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4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테마성으로 묶어서 이런 4차 산업 테마가 있네 하고 우르르 자금이 몰려서 그쪽을 짧게 올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PER 높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옥석 가리기 다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 상황이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면서 반전이 된다. 반전이 된다는 의미는 연준에서 다시 한번 완화적인 정책들을 보여주면서 유동성이 위험자산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큰 대형 종목들로도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발발하고서 굉장히 크게 빠진 이후에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시장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분명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래에 어떤 산업들이 움직일 것인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또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자네인가 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자네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였거든요. 네. 뭐 4차 산업혁명도 로봇과 연결되고 반도체도 로봇과 연결되고 네. 성장도 로봇과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은 태조 이방원 못지않게 또 많이 올랐던 게 로봇주였어요. 그렇죠. 오늘 장은 또 로봇주들이 밀리고 있는데 하나의 차기 주도주로 네. 사용과 차장님은 로봇을 보실 겁니까? 이전에도 로봇주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로봇주도 다 연결됩니다. 4차 산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로봇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약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정마다 한 대씩 서비스 로봇을 보유하게 될 때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미래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지금 빅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근데 일단은 시장 상황 자체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우선이에요. 제가 120 월선만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사셔도 될 것 같다. 업체별로 옥석 가리기 해서 사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시장이 제가 그토록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 섹터가 향후에 굉장히 밝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 섹터와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죠. 바로바로 매수를 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안 되는 섹터고요.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식당 같은 데 여러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가보면 이미 자율주행으로 서빙하는 로봇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로봇이라는 분야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 이미 많이 침투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피부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네인가랑 로봇 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 건 맞는데 지금 뭐 금리 올린다느니 물가 때문에 그런다느니 영국발 악재, 홍콩 ELS 막 여러 가지 그런 전 세계적인 악재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네.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런 성장주들이 소용이 있을까?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는 긍정회로를 더 이상 돌리다 못해 저도 네. 약간 부정론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 시점 이런 주도주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물론 공부한다고 네. 그게 바로 수익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네. 결국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상의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고 계속 긴축을 해나갈 수가 있고 뭐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경기의 사이클 상에서 또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가 올 거고요. 양적 완화 정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우리는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때 가서 정말로 실적 안 나오고 이런 기업들은 이미 한 번씩 테마상으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다 같이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면서 계속 주도주 공부는 해야 된다. 지금 좀 짜증을 내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짜증이 이게 아니 정말 수익이 납니까? 왜 이렇게 짜증을 내신 것 같아요? 짜증이 낸 네. 게 아니라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죠. 사실 저도 사람 중이래요. 투자자들 중에서 좀 맞아요. 긍정론자인 편이었는데 네. 요즘 약간 삐뚤어져서 음. 제가 출연자분들께 전문가분들께 좀 짓궂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이해합니다. 중심을 네. 잡겠습니다. 그럼 힘든 시장 4분기를 구할 업종과 아니면 주도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힘들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섹터를 골라보자면 네.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지난번에 그 형님 따라가는 아웃 네. 해가지고 반도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쵸, 네. 요즘 그쪽이 좀 땡기기도 하더라고요. 눈여겨볼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반도체도 일단은 장비라던가 어떤 투자 사이클 상을 봤을 때 네. 최소한 1년 정도에서 18개월 정도를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과거의 데이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고환율 레벨에서도 외국인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려면은 일단 제가 말한 매수 강도와 지속성은 어느 정도 갖춰지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잘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초기에 한 3, 4일 정도 흐름 보시고 따라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 섹터별 순환매가 돌면서 꺾일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셨던 분들은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사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좀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투자자분들 이 정도면 싸지 하고 사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단 제가 좀 뜻밖의 업종이라기보다는 또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업종이에요. 일단 태양광 섹터를 하반기는 더 강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록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네. 우리의 관심을 거기다 강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하반기 들어가서는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에너지 대란이 올해만으로 안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이런 비율들이 점점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온리 원 강대국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실적으로 끝날 거다. 이 주가 이 정도 올랐다가 빠지니까 주도주 아니고 끝난 거겠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할 섹터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 놨다가 주가는 물론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타이밍에서 우리가 언제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공부까지도 같이 겸비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 주식시장에서 약간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의 키워드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태양광 이야기해 주셨고 앞선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 전력난이 아직 안 끝났다 하셨는데 네. 근데 원조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원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물론 이번에 다변화, 태양광과, 에너지 네. 다변화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당장 실적이 1, 2분기에 나온 건 태양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원전은 신규 건설, 수주 받아서 이걸 최종 소비자까지 공급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천천히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꼽아주신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 LNF,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는 해야 된다. 시장 하락한다고 뭘 더 살까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가져가야 돼, 꽉 잡아야 될 섹터는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건 이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놓쳐서 안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정신교육 제대로 힘내십시오. 네, 받았습니다. 힘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